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결혼해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아주 조금은 특별한 시부를 만나 여러 겪지도 않아도 될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더욱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특별하다 못해 독한 시아버지 덕분에 당한 서러움이 말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독한 구두쇠로 동네에서도 유명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남편한테도 아주 인색하셨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도 본인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도와주기 싫다면서 매정하게 등 돌리고 눈 깜짝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죠? 그로 인해 나중에는 정말 큰 사건이 터지며 저희와의 영까지 끊길 뻔했으니까요. 전 그래서 아직도 6년 전 일어났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시절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 전 남편과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첫날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의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해 자수성가한 분이라고 남편에게 듣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대궐같이 좋은 개인주택에 사셨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집의 겉모습과 다르게 집안 물건들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전부 오래되어 몇십 년은 된 것처럼 보이는 낡은 가구들에 시부모님 댁의 TV도 디지털 TV가 아닌 아날로그 형식의 아주 오래된 옛날 TV였으니까요. 게다가 집안에서 쓰시는 청소기도 언제적 것인지 이음새가 고장나 테이프로 칭칭감아 사용하고 계신 듯 보였죠.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절약정신이 매우 투철하신 분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에 방문하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시어머니와 다르게 시아버지는 저를 몹시 불편해하시는 눈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왜 저를 반기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금세 알게 되긴 했지만 말이에요. 너희 둘이 좋으면 결혼해서 알아서 살면 되지 인사까지 하라는 뭐하러 온 거냐. 설마 너희 결혼할 때 도와달라고 그만하려고 찾아온 것은 아니겠지.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만 난 너희들 결혼하는데 도와줄 돈 없다. 자식은 클 때 재워주고 입혀주고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부모로서 할 도리 다 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도움받을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라. 당신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두 아이 결혼하는데 조금 도와주면 어때요? 절대 안 돼. 누가 결혼하라고 했어? 시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을 왜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이 인간이 정말 해도 너무하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아들이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남들은 우리만큼 살면 자식 결혼할 때 집이며 참에 다 해준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인색해? 하지만 저는 바로 시아버지를 타박하는 시어머니를 말리며 이야기했어요. 이미 남편에게 들어 시아버지가 돈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알고 있어서 도움 같은 거 전혀 바라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며 힘들어도 그냥 저희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차곡차곡 하나씩 이루어 나가기로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 열심히 살며 무엇이든 잘 해낼 거란 생각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희는 괜찮으니 마음 쓰지 마세요. 결혼식 준비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저희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기로 현성 씨랑도 이야기 끝냈으니까요. 전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말에 시아버지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얼굴에 화색이 도시더라고요. 아가, 그게 정말이냐? 네,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새아가 그래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손 벌릴까봐 걱정이 돼서 며칠 잠도 못 잤다.
이제 안심하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네. 이제 보니 새아가가 우리 집 복덩이였어. 그래도 자식 결혼이니 아주 안 도와줄 수는 없고 나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20만 번 써봐. 내가 너희 결혼할 때 100만 원 정도는 책임지고 해주마. 아이고, 그것도 돈이라고. 아주 잘났소. 아들놈 결혼하는데 아주 큰 목동 해주네. 왜 그 돈으로 현성이한테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라고 하지?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네. 현성아, 아빠가 준 돈은 결혼 비용으로 쓰지 말고 모았다가 나중에 너희 집 살 때 보태거라.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으이구 인간아. 에이, 자식 결혼하는데 그놈의 돈. 당신은 자식보다 돈이 중요하지.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아픔은 현서이가 고쳐줄 것 같아. 전부 돈이 고쳐주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도 책임져 줄 것도 돈밖에 더 있어. 내가 이야기했지. 세상 사는데 부모, 형제, 자식 전부 필요 없다고.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내가 새아가 있는 데서 창피해서. 아유, 아가. 네 시아버지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렇게 인사 자리가 끝나고 저희는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도와 주방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시더니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네 시아버지 때문에 많이 섭섭하지?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그래도 네 시아버지 심성은 착한 사람이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시아버지 말씀처럼 현성 씨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한걸요. 저희 예쁘게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아유,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까? 아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소박하게 스몰 웨딩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은 시댁처럼 좋은 형편도 아니었죠. 그런데 시댁에서 저희 결혼식에 도움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걱정하시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저희 결혼하는 데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결혼하는데 남편과 저 두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였기에 시댁이든 친정이든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저희는 돈을 합쳐 작은 전셋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하고 5개월 정도 흘렀을까? 그날은 주말로 남편과 오랜만에 집에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버지한테서 남편 전화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듯한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매우 위급해 보였죠. 연성아, 네 아빠 죽는다.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시아버지의 전화에 놀라 저희 두 사람은 정신없이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는 시어머니는 어디 가신 것인지 시아버지 혼자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안방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빠, 무슨 일이야? 괜찮아? 많이 아픈 거야? 어서 병원 가자.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신 거예요? 119 구급차라도 부를까요? 그러니까 그게 119 구급차는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병원은 네 엄마랑 진작에 다녀왔고 가서 링거도 맞고 왔어. 내가 몸살 감기가 걸렸는데 네 엄마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나가버렸지 뭐냐. 그깟 몸살 감기 며칠 쉬면 낫는다고 곰탕만 끓여놓고 날 버리고 가버렸다.
효서가, 새아가, 내가 너무 아프다. 이러다 설마 나 죽는 건 아니겠지? 아빠, 지금 몸살 감기 때문에 아빠 죽겠다고 우리를 부른 거야? 나는 또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놀랐잖아. 아빠가 원래 엄살 심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엄살이 심하니까 엄마가 짜증나서 나가버린 거잖아. 우리도 아빠 밥만 차려드리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빠가 그게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다행인 건 맞는데 다음에도 또 이렇게 놀래키면 나 정말 화낼 거야. 집사람 앞에서 창피하게 이게 뭐야. 이놈아, 너는 네 아빠가 아프다는데 이러기냐? 너도 그렇고 네 엄마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같이 매정해? 매정하긴 뭐가 매정해? 난 아빠한테 바른 말 한 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집안은 또 왜 이렇게 추워? 집에 보일러 고장났어? 가스비 아까워서 내가 아까 꺼버렸다. 겨울이라도 버릇이 돼서 전기장판 하나면 충분하다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잘 살지. 아빠, 이미 충분히 잘 사는 사람 아니었어? 게다가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를 꺼놓고 사니 아빠가 몸살 감기가 걸리지. 보일러 다시 켜놓을 테니까 아빠 따뜻하게 하고 지내셔. 이러다가는 병원비만 더 나온다고.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께 그렇게 하면 어떡해. 어머님 오실 때까지 아버님 곁에 있어드리자. 아버님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혼자 있으시게. 역시 나한테는 우리 새아가밖에 없구나. 아가,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직 점심 안 드셨죠? 제가 빨리 곰탕 끓여서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올 때까지 시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시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절약을 하다못해 돈을 안 쓰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추운 겨울 보일러까지 끄고 지내시는 모습에 놀랐던 날이기도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저를 정말 놀라게 하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는데 그래서 가족들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을 어디로 모시고 갈지 며칠 전부터 의논하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희 보고 따로 식당을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웬일로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위해 좋은 식당을 알아보았다면서 시아버지께서 밥을 사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식당을 잡았다는 말씀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모두 설마 하는 생각이었죠. 이번에는 그래도 시어머니를 위해 제대로 된 식당을 잡았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생신을 위해 잡았다는 식당의 정체를 알고 나자 저희 가족들 모두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생신을 위해 특별히 예약했다는 좋은 식당은 바로 13,900원짜리 고기 뷔페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난감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잔뜩 기대를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온 시어머니께서 기분이 상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마음이 상한 시어머니 표정을 보지 못하신 것인지 신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때? 내가 정말 괜찮은데 잡았지. 13,900원에 돼지고기랑 닭갈비를 원 없이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냐. 세상 정말 많이 좋아졌어. 예전에는 이런 거 꿈도 꿀 수 없었는데 다들 돈 낸 만큼 본전은 꼽아야 하니까 2인분 이상씩은 먹어야 한다. 현성이 엄마, 당신도 어서 먹지 않고 뭐해. 그래도 시아버지가 눈치가 아예 없으신 건 아닌지 표정이 좋지 않은 어머니 모습에 슬며시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여기 마음에 안 들어? 당신 돼지고기 좋아하잖아. 아무리 돼지고기를 좋아해도 그렇지. 이런 날은 분위기 좋은 스테이크집 가서 고기 썰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고기 뷔페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보기에 나는 13,900원짜리 고기 뷔페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고. 맞아. 이번에는 아빠가 너무했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평소라면 몰라도 어떻게 이런 곳에 와. 그래서 식당 우리가 잡는다고 했잖아. 또 다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잡은 건데. 여기가 가성비가 좋은 맛집이라고. 이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왕 온 거 돈도 아까우니 다들 맛있게들 먹고 가자. 됐어요. 난 우리 아들이랑 애미랑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들어갈 테니까 당신 혼자 여기서 삼겹살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하고 와요. 당신은 내가 크게 병이 나서 아빠도 돈 아깝다고 수술도 안 시켜줄 사람이야. 이 구두쇠 영감탱이. 그날 정말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만 남겨둔 채 저희를 데리고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카드로 비싼 와인에 스테이크에 종류대로 질러버리셨죠. 시아버지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고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아버지랑 거의 보름 동안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은 특별하신 시아버지만 빼면 시댁이나 저희 삶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며 남편과 저의 둘 사이에 아이도 생겨 저는 회사를 관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고 남편의 사업도 잘 돼서 아파트를 사 이사도 가게 되었으니까요. 무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죠. 몇 년 후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 말이에요. 남편의 사업이 자금줄이 막히면서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남편과 여기저기 대출을 받고 돈을 꾸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그렇게 1년 정도 버티고 나자 당장 결제대금을 막지 못하면 당장 망하게 되는 순간까지 오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남편은 빚이라도 갚아볼 심산으로 이미 대출이 잔뜩 낀 저희 집까지 팔고 빌라로 된 저희 친정엄마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 정말 미안해. 남편 사업 나아지는 대로 빨리 집 구해서 나갈게.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런 소리 말어. 내 새끼 힘든데 부모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김서방 사업 불릴 때까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 엄마, 우리 정말 그래도 돼? 당연히 되고 말고 내 집이면 연은의 집도 되는 거니까 김서방한테도 아무 눈치 보지 말고 편히 있으라고 그래. 엄마 정말 고마워. 그리고 걱정 끼쳐서 미안해. 걱정도 다 자식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엄마는 걱정할 수 있는 우리 딸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안 그랬으면 엄마 삶이 얼마나 적적했겠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자. 알겠지? 엄마. 하지만 자식을 걱정하며 챙기는 저희 친정엄마와는 반대로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자 저희를 대하는 시아버지의 태도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께 돈 빌려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오랜만에 시댁에 찾아간 저희를 보며 시아버지께서는 벌벌 떨면서 남편이 혹시 돈이라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낼까봐 겁내셨으니까요. 설마 연성이 너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건 아니겠지?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난 너한테 빌려준 돈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각자 돈 문제는 각자 해결하는 거다.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한테 처음부터 돈 빌릴 생각 없었으니까 그냥 오늘 내 생일이라 식구들끼리 같이 밥 먹자고 찾아온 거라고. 엄마도 내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오라고 연락했었고. 하하, 그러냐. 그렇다면 다행이고. 현성이 네 사업 힘들다고 해서 혹시 그 일로 나한테 손버릴까봐 얼마나 겁먹었는지 아냐? 오면 밥이야 얼마든지 먹여줄 테니까 따뜻한 밥 먹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찾아와라.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일이니 내가 오랜만에 용돈 한번 주마. 많이 부족하더라도 내 딴에는 큰 거금 쓰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봉투를 열어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든 돈은 단돈 5만 원이 전부였죠. 누구한테는 5만 원이 큰 돈이고 또 어떤 사람한테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사업이 힘든 상황에서 남편을 놀리는 것 마냥 봉투에 5만 원을 넣어주신 시아버지의 행동은 너무하신 면이 있었어요. 남편과 저 시아버지께 기대한 건 없었지만 저희 두 사람 다 모두 어이없고 섭섭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의 섭섭해하는 표정을 잃지 못하신 것인지 큰 선심이라도 쓴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현성이 네 사업이 조금 힘들다고 하니 내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라서 네 생일이 아니라도 밥이라도 사 먹고 힘내라고 주려고 했던 돈이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힘내라. 하지만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에 섭섭했던 것은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었는지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셔서 주방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오시더니 시아버지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손에 쥐어져 있던 5만 원을 시아버지한테 던져버리셨죠. 아이고, 당신 이게 애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아우, 인간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일날에 딸랑 5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가뜩이나 요즘 사업 힘들어서 고민하는 애한테 염잔 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구 놀려? 집까지 팔아서 사돈댁에 얹혀 사는 당신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돈도 많으면서 그거 저승갈 때 전부 싸서갈 것도 아니고 자식 힘들 때 좀 나눠주면 어때?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냐고. 어디 그 연병을 또 처먹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알콩달콩 창수하면서 혼자 살아보쇼. 그 5만 원으로 당신 똥꼬나 닦고 살아.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더는 시아버지랑 못 살겠다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 당분간 현성이랑 애미 따라가서 사부인 내서 지낼 테니까 찾을 생각도 하지 마요. 당신은 돈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니까 나 없어도 잘 살겠지.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과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저희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죠. 며칠 후 시아버지가 잘못했다면서 시어머니를 겨우 설득해 모시고 가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엄마가 저와 남편을 엄마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얹혀 살아 친정엄마가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엄마 집에서 며칠 지내게 된 것이 불편하셔서 뭐라 그러시나 눈치를 보며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희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통장 하나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모님, 이게 뭔가요? 내가 일 다니면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인데 김서방 사업하는데 보태 쓰라고. 네. 장모님, 노후 자금을요? 아, 죄송한데 장모님, 저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장모님이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시고 일 다니면서 번 이 귀한 돈을 제가 어쩌어요? 돈 많은 저희 아빠도 망해가는 자식 회사 도와주기 싫다고 나몰라라 하시는 마당에 집사람 고생시킨 것도 미안한데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제가 장모님 돈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김서방, 그러지 말고 받아. 이 돈 내가 김서방 회사에 투자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은 누구나 오기 마련이야. 그래도 희망 잃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오더라고. 그러니까 김서방 힘내게. 이 고비만 넘기면 분명히 잘 될 거야. 장모님, 이러시면 제가 정말 너무 면목이 없어서 꼭 좀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사위도 나한테는 내 딸이랑 똑같은 내 자식이야.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라고. 엄마,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우리 잘 돼서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게. 꼭 그렇게 할게. 미안하기는. 내가 나중에 김서방 잘 되면 이자까지 아주 톡톡히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어서 기운 차리고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 저희는 그날 친정엄마를 꼭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친정엄마는 위로해 주셨고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닥친다고 저에게도 원하지 않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엄마가 숨쉬기 힘들다고 찾아간 병원에서 검사를 하러 큰 병원에 가보라 했고 그곳에서 심장에 협심증이 생겨 관상동맥 우회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몇 년 전에도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상태라 가족들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엄마의 수술비와 병원비였습니다. 엄마가 주신 돈까지 이미 남편 회사 결제 대금 갚는데 사용해버린 상황에서 갑자기 저희 엄마가 아프시게 돼 수중에 돈이 없었으니까요. 더구나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폐혈관종이 있어서 의료시비 보험을 들지를 못했거든요. 병원에서는 악성만 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괜찮은지 관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시비보험을 들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당장 며칠 후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 마련이 시급했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또다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엄마 수술비와 병원비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술비가 나온다고 하니 얼마만큼 큰 금액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쓰더라도 엄마의 수술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고민 끝에 저희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시댁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시아버지의 반응은 저희 부부가 예상한 대로였죠. 친정엄마 수술비를 도와달라는 저희 말에 시아버지는 펄쩍 뛰시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개거품을 물었으니까요. 역시 이래서 아무리 자식놈이라도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었어. 안 그런 척하더니 기어 이렇게 나한테 손을 벌리는구나. 아무리 날 붙잡아봐라. 나한테서 이런 아픈 나올 일은 없을 테니까.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 결혼하면 부모랑 자식이 서로 인생 각자 사는 거라고. 내가 살면서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너희 돈을 도와주냐? 아우, 여보.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면 어때요? 사부인이 현성이 사업자금 도와주다가 지금 당장 수술한 돈이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요. 아빠, 이렇게 부탁할게. 나 때문에 장모님 수술비 못 구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 정말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야. 아니면 차라리 아빠가 나한테 우리 장모님 수술비랑 병원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중에 내가 이자서서 제대로 갚아드릴게. 절대 안 된대도. 그러게 누가 사부인 보고 너한테 돈 빌려주라고 했냐? 그거 전부 사부인이 선택한 일 아니냐? 그러니 나머지 일도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내가 너랑 자식 인연을 끊으라면 끊었지. 절대 내 피 같은 돈 못 빌려주니까 그렇게 알아. 돈 달라고 올 거면 다시는 오지 말거라. 계속 돈 이야기 할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저희는 결국 수술비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엄마의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시간의 대수술이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엄마의 수술은 잘 마칠 수 있었죠. 하지만 역시나 해결되지 않을 수술비가 문제였어요. 엄마의 수술을 마치고 다음날 바로 병원에서 엄마의 수술비를 중간 정산을 하며 문자가 왔으니까요. 다행히 삼정 특례를 받아 계산된 돈이라 적은 금액일 텐데도 저희한테는 감당하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중간정산 금액으로 거의 900만 원에 넘는 금액이 나오고 말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또다시 엄마의 수술비를 구하러 뛰어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또다시 저희는 돈을 빌리러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저희가 처음 찾아갔을 때보다 더욱 완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저희를 문전박대하는 걸 넘어 소금까지 뿌렸으니까요. 아빠,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우리 장모님 좀 살려줘. 당장 수술비 내야 하는데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래. 마음 같아서는 지금 내 팔단이라도 잘라서 펄고 싶은 심정이라고. 아버님, 염치 없지만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저희 엄마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 손주 민혁이를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내 눈에 긁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겠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침부터 별 소리를 다 듣네. 결국 그날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차까지 팔아버린 상태라 저희는 엄마의 병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은 엄마가 살고 있던 빌라를 팔아 엄마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의 수술이 결정되고 저희가 엄마 수술비랑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자 엄마가 수술 전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어떻게든 엄마 병원비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에도 정 안 되면 엄마 집을 팔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집을 팔고 수술비랑 병원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반자라도 좋으니 저희 모두 이사갈 전셋집을 알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와중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혹여나 엄마 수술비를 중간정산 못해 엄마가 병원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지, 의사 선생님이 더는 엄마를 치료해주지 않는 건 아닌지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병원에서 매일 엄마의 수술비를 중간정산하라는 문자를 받으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졸이며 며칠이 지나고 그날은 이른 아침 부동산에 들러 엄마 집을 내놓는다고 이야기하고 엄마 병원으로 가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엄마 수술비 독촉 전화인지 걱정하며 받게 되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씀하시는 간호사님의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순재 환자 보호자님 되시죠?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주요 예약이 변경돼서 급히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서 오전 11시 30분쯤에 미리 오셔서 진료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엄마 진료 때문에 연락하신 거군요. 11시 30분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저희 엄마 수술비 중간 정산 안 돼서 되도록 빠르게 정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순재 씨 수술비 중간 정산은 태어나실 때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지금 확인해보니 이미 최순재 씨 수술비 중간 정산 되셨는데요. 네. 엄마 수술비가 중간 정산 됐다고요. 저는 낸 적이 없는데 누가 내신 건가요? 저희가 업무과가 아니라 자세히는 알 수 없어서 나머지 사항은 업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수술비를 내줄 사람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저는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여보, 어머니 수술비 걱정하지 마. 지금 엄마랑 아빠가 병원에 오셨는데 아빠가 장모님 수술비 전부 내주셨어. 나중에 장모님 퇴원하실 때 입원한 병원비도 다 내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 그게 정말이야? 정말로 아버님이 우리 엄마 수술비 내주신 거야? 야,
내가 엄마 수술비 못 갈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여보, 정말 고마워. 고마워. 그렇다니까 여보. 울지 말고 엄마랑 아빠 지금 집에 간다고 하셔서 배웅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알았어.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님과 함께 찾아와 직접 저희 엄마 수술비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절대로 시아버지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감사한 마음에 저는 그만 택시 안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때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횡설수설하며 시아버지께 감사하단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엄마 목숨 살려주시고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다. 네 시어머니가 하도 들들 볶아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거니까. 사부인 수술비 안 도와주면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버틸 재간이 있어야지. 내가 네 시어미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니 싫어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부인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회복할 때까지 옆에서 잘 돌봐드려라. 애미 네 몸도 잘 챙기면서 민혁이는 집사람이랑 나랑 사부인 태어날 때까지 잘 돌봐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니?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늘 평생 아버님이랑 어머니께 보은하면서 살게요. 이 양반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나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만 통화하고 애미 전화 좀 바꿔봐요. 나 아직 할 얘기가 안 끝났어. 내일 병원 그쪽 가서 밥 사줄 테니 애미 보고 나오라고 해야 한다고. 그러지 말고 전화 좀 줘봐요. 사람이 나이가 들더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여보세요?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사부인 병원비 안 내주면 네 시아버지랑 이혼한다고 한 게 아니고 이 양반이 설득 좀 했다. 괜히 민망하니까 지금 딴소리 하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어디 있다고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냐고 내가 몇 마디 했거든. 남들 같으면 벌써 이혼하고 도망갔을 텐데 애비 사업이 힘든데도 싫은 데서 한번 안 하고 꿋꿋이 곁에서 지켜주는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을 것 같으냐고 말이다. 게다가 누가 남의 자식 다 망해가는 사업 도와준다고 평생 모은 돈 도와주냐고. 세상 천지 그런 좋은 사부인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사부인 수술비 안 도와주면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네가 시집와서 우리한테 오죽 잘했니. 이런 구두쇠 시아버지가 뭐가 예쁘다고 철마다 보약이며 곰탕이며 끓여다 바치고 아프면 와서 병간호 해주고. 네가 진짜 효부다. 애미가 이번 일로 앞으로 우리 얼 안 보고 산다고 하면 살 수 있겠냐고. 내가 아주 홍근형을 내줬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손주 민혁이 장가가는 거 보고 싶거든.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너한테 잘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히 사부인 건강 회복될 때까지 곁에서 잘 챙겨드려라. 네,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옆에서 시아버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가, 앞으로는 나만 믿고 힘내라.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그 후 시아버지는 정말로 약속대로 저희 엄마가 병원에서 태어나실 때까지 병원비까지 내주시며 저희 생활비까지 보태주시며 도와주셨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랑 같이 저희 엄마 먹이신다고 엄마 몸에 좋은 음식이며 제가 먹을 음식까지 해서 병원으로 찾아와 주셨고요. 제가 시부모님께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죄송할 정도였죠.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정말로 손주 얼굴을 못 보게 될까봐 겁이 나셨는지 건강관리하면서 오래오래 살 테니 나중에 저희 아들 대학교 입학할 때도 결혼식 때도 꼭 자신도 불러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온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먼저 집에 보내시고 저와 할 말이 있다며 병원 앞 벤치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시아버지가 그렇게 구두쇠가 되어버리셨던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애미야, 네 시아버지가 그동안 인색하게 군 것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지 말어라. 마음에 담아둔 것이 있다면 다 풀어. 사실 네 시아버지는 삶에서 남들도 평생 살며 할까 말까한 고생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전양반 성격이 저렇게 된 것이고, 네 시아버지는 형제 자매 많은 가난한 집 둘째로 태어나 낳아준 시부모님한테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자랐거든. 7살 어린 나이부터 나무하러 산에 가고 집안 청소며 빨래, 이상하게 시부모님께서 유독 네 시아버지를 미워하며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종처럼 부리며 학대했었다. 네 시아버지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다친 양반을 병원에 안 데리고 가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독한 고생하며 못 먹고 살았으니 부모 형제한테 정도 없고 오롯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악착같이 살았다. 그 덕에 성공해서 지금처럼 잘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유별난 사람이 되고 말았지. 그래도 마음은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뭐하러 나보다 7살이나 많은 네 시아버지랑 결혼해 살았겠니? 어머니, 저 아버님 원망 안 해요. 이렇게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걸요? 아버님께 그런 아픔이 있으실지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는 제가 정말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더 잘하면서 살게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랑 현성이만 잘 살면 된다. 부모는 자식 잘 사는 거 보는 낙으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 알겠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엄마는 빠르게 완쾌해 퇴원을 하게 되었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업도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서 6년이 흐른 현재는 제법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엄마가 투자한 사업 자금을 갚겠다면서 저희 집을 마련하면서 엄마한테 저희 집 근처에 혼자 지내기 좋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들러 엄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요. 게다가 매달 생활비까지 드리고 있고요. 남편은 저희 엄마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하는 만큼 남편은 시댁에도 잘하고 있어요.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등산에 목욕탕에 시아버지가 귀찮아할 만큼 모시고 다녔거든요. 맨 처음에는 어딜 가든 돈이 많이 든다고 싫은 척을 하시던 시아버지도 이제는 익숙해지셨는지 남편이 언제 연락하나 기다리는 눈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엄마 시부모님은 시아버지께서 저희 엄마 수술비를 내드린 후부터 둘도 없는 아주 돈독한 사이가 되셨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시며 챙긴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이제 구두쇠처럼 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는 예전처럼 가족들한테 돈을 쓰는 것까지 아까워하지 않게 되셨고요. 그래서 요즘은 시부모님과 엄마, 저희 가족 이렇게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물론 비용은 저희가 대부분 부담하며 시아버지의 고집으로 비싼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요. 시아버지가 저희 돈까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신경 쓰시며 아까워하시거든요. 그래도 근검절약까지는 시아버지 덕분에 돈을 아끼며 절약하는 법도 배우고 나름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제가 엄마의 대수술이란 큰 고비를 넘기면서 느끼게 된 것은 서로 위해주고 걱정해주는 가족만 있다면 이 험난한 세상도 이겨내며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랑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더라고요.
인생의 기적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전 사랑이라 확신합니다. 그 기적으로 저희 엄마도 목숨도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앞으로 저희 친정엄마와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사랑이라는 그 기적을 몸소 실행하며 살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게 나 자신에게 더 큰 사랑과 행복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모두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